양육비야 뭐 찔끔찔끔 주는 분들 있어. 100만 원을 엄마 통장에 얼마 좀 넣어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법무법인 승인 그리고 양소영 변호사가 양육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강영원 변호사님 모시고 양육비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계셔서 무엇보다도 그 실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인에 합류하셔서 이와 관련한 일들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강 변호사님 어때요?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이 한 70% 된다고 하시고요. 네. 가끔 뭐 한두 번 정도 받으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90%가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번 주다 말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90%에 이르니까 거의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 이행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도 이게 이제 2022년 실태조사도 여전히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나쁜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행명령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명령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강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변호사님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행명령을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제 이혼을 하실 때 양육비와 관련된 이제 약속을 합니다. 협의혼을 하신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로 양육비를 정하시고, 네. 또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가시면 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이제 양육비 액수를 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권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육비에 관한 권원이 일단 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한 그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혼하신 분들도 판사님이 이제 그날 정리를 하잖아요.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고 양육비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 절차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조정문이 있거나 이제 이것도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양육비를 얼마 줘라 이런 이제 판결문이 있으신 분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양육비는 보통 이제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한 번만 안 줘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이행명령 요건상은 뭐 몇 기 이상을 지급하지 않냐고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한 번만 미지급하셔도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행명령 신청은 어디 가서 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시고요. 이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그 다음에 수단인 감치나 뭐 운전면허 정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이행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법원은 이혼을 한 가정법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법원이에요? 아니면 상대방이 살고 있는 가정법원? 내가 살고 있는 사건본인 거주지 관할 법원이 이제 관할 법원입니다. 아, 그럼 원래 이혼했던 법원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네, 되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다가 애를 데리고 지금 내가 부산에 와 있어. 네네. 그러면 부산에 신청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 이걸 이제 사건본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건본인 거주지의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엄마든 아빠든 양육자 입장에서 이거 재판하려고 그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살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법 규정이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가 그러니까 그동안 못 받은 거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행명령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아이가 성년이 됐어. 뭐 이럴 경우에 관할이 좀 달라집니까? 성년이 된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가서 상대방 거주지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이행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행명령은 8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행명령은 이제 많은 기간의 양육비를 이제 모아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내가 지금 못 받아서 그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좀 뭐 그중에 2천만 원을 이행하라. 뭐 그거를 분할해서 이행하라. 이런 결정을 많이들 받으십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결코 그 내가 받을 그 나머지 3천만 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행 명령 결정문 뒤에도 그 실제법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아져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이행명령이 1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 네네. 집행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는 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행명령을 해서 그럼 나오면 판결문은 어떤 형태로 나와요? 한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제 용어가 좀 신청인, 피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은 양육비를 이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고 네. 피신청인은 그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결, 양육비 부담 조세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총 뭐 얼마를 지급하되 이를 뭐 3회로 분할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은 날로부터 그 사람은 또 그걸 줘야 될 텐데 이때도 안 주면 어떡해요? 이때도 안 주면 이제 감치나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양육비행법상의 조치들을 이제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이행명령과 관련해서 감치제도까지 마저 조금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행명령 감치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유치장에 가둬놓는 거와 같은 명령을 재판부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법정에 출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제도인데 감치는 어떨 때 나옵니까? 감치는 이제 제가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행명령을 받았을 것, 두 번째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을 지체할 네.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집행권한인 뭐 부담조서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으셨고 그럼 그 이행명령을 가지고 감치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뭐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이행명령을 해도 안 주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거 제가 꼭 돈을 들여가면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감치제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감치는 이제 신체를 어떤 유치장이나 어떤 경찰서 이런 곳에 며칠 동안 뭐 5일 뭐 내지 10일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금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육비 채무자들이 이 감치를 가장 두려워하세요. 법원에서 감치를 하겠다고 하면은요, 돈 하나도 없다고 버티던 사람이 바로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엄마 통장에 얼마 좀 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가져온 케이스를 실제로 접하기도 하고요. 진짜 돈이 없던 분들이 감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치제도가 사실은 실효성이 굉장히 있는데 이 비양육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가둘 수가 없으니까 유치장에 구금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몇 년 전에는 양육비야 뭐 못 받는 거지, 양육비는 안 줘도 되는 거지 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지금은 이게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 뭐 관련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법원에서도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한다. 양육비는 일반적인 금전 채무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이제는 확고히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이행명령 제도 신청 관련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사단법인 칸나 희망 서포터스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양육비 해결 연합회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